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12살이야. 만으로 11살이야. 짐을 가방 이따만한 거 2개를 딱 싸가지고 집으로 온 거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나 이제 그 인간이랑 못 살아. 몸도 마음도 막 떨리는 거야.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아. 잘 지냈어? 네. 오늘은 김희정 작가의 유인 김소희 전이라는 책인데 나 이 책 보고 완전히 이 작가님의 팬이 됐잖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었어.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거든. 내 얘기를 듣고 혹시라도 보고 싶으면 이 책 찾아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책은 한 94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 과정에서 그 할머니가 막내딸에게 50 먹은 막내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에야 디야. 그거 뭔지 알아? 판소리. 아니야. 뭐예요? 옛날에는 꽃상여를 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렇게 선창을 하면 어야 이러거나 뭐야 디야 이러거나 뒤에서 이렇게 이제 그 꽃상여를 이렇게 어깨에다 쥐고 걸어가는 거야. 그럼 뒤에 사람들이 막 곡을 하면서 따라가. 이제 식구들이나 뭐 친척들이. 그게 옛날에 그 유교 사상이 있었던 우리나라 옛 장례 문화였어.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꽃상여를 가지고 뭐 퍼레이드도 학교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 이제는 그게 거의 없어졌는데 이 할머니가 아무래도 연세가 94세다 보니까 이 할머니를 위해서 그런 장례를 해준 것 같아,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 꽃상여 안에서 누워가지고 돌아가신 상태지. 누워가지고 담담하게 50 먹은 막내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선창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출발하는구나. 그래, 이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길을 이제 간다. 아휴, 이 꽃상여 미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야. 물도 다 마르고 94세가 됐으니까 살도 빠지고 물도 마르고 뭐 이 작은 노인 몸뚱이야 뭐 얼마나 되겠냐마는 부질없이 이 큰 관이 이게 무거울 텐데 이 자기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들이 이 무게 때문에 힘들까봐 그걸 걱정하는 할머니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유 참 힘들겠다. 내 마음이 너무 무겁다. 내가 훨훨 날아서 저승에 가야 되는데 이 무게 지고 간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저렇게 구성지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뒤에서 또 따라서 부르고 하면서 무게를 조금 잊지 않겠니?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 그리고는 이렇게 거기 뒤에 따라오는 딸들, 뭐 자식들이 있잖아. 이 할머니는 3남 2녀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였는데 거기에서 막내딸이 늦둥이로 난 딸인 거야. 그러니까 94세인데 막내딸이 50이니까 44살에 나신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늦둥이는 옛말에 뒤로도 못 업는다 그랬어. 뒤로 업으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앞으로밖에 못 업는다 그랬어. 옛날에는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같이 이런 띠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거밖에 없었잖아. 그랬는데 포대기로 없는 거밖에 없었는데도 뒤로 못 업는다고 그러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늦둥이는 이쁜 거거든. 그런데 막내딸이 막 서럽게 우는 걸 보고 아가 울지 마라. 야, 내가 이 길을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데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울어? 울지 마라. 나 너무 기다린 길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제 이승 오늘 저승 이런 노래를 부르거든. 그래서 저 말이 어쩜 저렇게 맞니? 어제는 이승이었는데 오늘은 저승이구나. 참 옳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길이었는데 정말 올 것 같지도 않은 그 죽음이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갑자기 죽음이 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 기쁘게 간다. 아가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도 네 서름에 우는 거지. 이제는 남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남 때문에 시작한 울음도 결국은 내 서름 때문에 더 많이 울게 된다는 걸
너도 눈치챘지? 50이니까. 원래 그런 거란다, 삶은. 그래.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막내딸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해. 이 막내딸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왜 옛날에는 짝지어주는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잖아. 그런데 이 위에 4명은 전부 다 할머니를 닮아서 양수네. 그래가지고 하라는 대로 할머니랑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결혼도 하고 살라는 대로 살고 이랬는데 이 막내딸만 막 싫어. 막 안 한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맨날 구박을 당했어. 이 막내딸은 저거 조그만 지지배가 그냥 좀 말대꾸나 하고 이러면 막 구박을 당했었어. 그랬는데 이 딸이 결국은 이제 밖에 나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하고 연애 결혼을 한다고 그랬던 거야.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니가 내 시집은 완전히 족보만 있는 집. 그러니까 옛날 뭐 정승 판서 막 이렇게 나온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따지는 집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면 성씨가 무엇이요? 이거부터 물어보는 사람인데 야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야? 근데 당당하게 그 막내딸이 아, 네. 뭐 대장장이 했던 사람이고요. 막 이러면서 진짜 그야말로 옛날에 천민이었다는 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난리가 났지. 결혼 안 시켜주니까 살림 차려버렸어. 살림 차려버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때 할머니는 사실 너무 좋았대. 그리고 네가 너무 부러웠다고. 너는 나같이 안 살고 너의 삶을 사는구나.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구나 이러면서 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너무 후련했대. 그런데 이 딸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40이 됐을 때 짐을 가방 이따만한 거 2개를 딱 싸가지고 집으로 온 거야. 그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나 이제 그 인간이랑 못 살아. 나 이제 이혼할 거예요. 나 집을 나와버렸어요. 이러고는 집으로 온 거야. 그게 있을 수도 없지. 그런 유교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막 큰 오라비,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큰 아들은 다시 집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집으로 들인 게 이 할머니였어.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이 돼서 그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 사실은 나 그날 네가 너무너무 부러웠어. 그리고 너의 그 가방이 태산같이 커 보였어. 정말 이런 일도 이렇게도 살 수 있었는 건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집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나는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 할머니가 그 관에 누워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생각을 해. 사실은 나는 네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당차고 그랬던 거가 있어서 너를 두고 가지만 걱정하지 않아. 너는 항상 당찼으니까. 나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보면은 내 친구 정혜가 생각났다. 왜냐하면 그 정혜는 되게 당찬 친구였어. 그러면서 지금은 바우 할머니가 되어 있는 그 정혜 얘기를 해. 그 친구는 옛날에 그 할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이제 되게 부잣집 정말 만석군의 외동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집으로 일하러 오시는 분의 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하러 오시는 분이 그 딸을 데리고 와. 그러면은 같이 동갑이다 보니까 같이 뭐 소꿉도 놀고 뭐 바느질도 하고 그러면서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노는 그런 친구였어. 근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약간 그런 데로 가면은 아가씨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 할머니의 엄마 눈치를 보면서 그 정혜 엄마가 야 정혜야 애기씨라고 불러야지 막 그러는데 이 정혜는 신경도 안 써. 야 소희야 놀러 가자 막 이러면서 같이 소희라고 부르면서 막 놀았거든. 그 할머니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걔랑 노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16이 됐을 때 정말 때가 되니까 무슨 뭐 행사도 하듯이 시집을 보내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정말 있는 거라고는 족보뿐인 그런 집으로 결혼을 시켜. 16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잖아. 그런데 그 정혜라는 친구는 그 할머니가 결혼할 집에 그 옆 동네에서
이제 삼촌한테 놀러 왔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랑 눈이 맞은 거야. 연애를 해. 연애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가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가서 막 결혼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애가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럽다. 정혜 너무 부럽다. 정혜의 저 가난과 저 보잘것없는 집안과 너무 그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알게 돼. 그것은 그 아이의 그 삶은 그 가난 때문도 보잘것없는 집안 때문도 아니었고 그 애의 성격이었다는 걸 알게 돼.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근데 옆 동네로 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막 버스를 타고 읍내에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노문에서 이제 정혜랑 정혜 남편이랑 막 논을 매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나오는 거야. 나오면 이제 점심 먹고 다시 논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남편이 나오고 이 정혜가 딱 나오니까 이 남편이 자기 목에 이렇게 항상 땀이 나니까 수건을 두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수건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 정혜의 다리를 막 닦아주는 거야. 너무 정성스럽게. 그리고 정혜는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다리를 내놓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문화 충격이었던 거야. 와, 금방 논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 잠깐을 편히쉬라고 남자가 여자의 다리를 저렇게 닦아준다고? 그리고 그 여자는 그걸 뭐 쫄쫄매거나 하지 말라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듯이 딱 다리를 내놓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져. 저 아이가 저렇게 당당해 보일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정혜를 볼 때마다 아니 저렇게 가난하고 쌀보다 풀이 더 많은 죽만 먹으면서 쟤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 쟤는 왜 저렇게 항상 빛나 보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걸 깨닫게 돼. 저기서 있었구나. 그래 저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 정혜를 쳐다보는데 다리를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 그 정혜의 얼굴이 너무나 빛나 보이는 거야. 이 할머니 너무 부러웠던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사랑받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처음 본 거야.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16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12살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이야. 만으로 11살이야. 이게 남편이래. 얼굴도 못 봤어. 그리고 남편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리고는 이제 옛날에는 친정에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집으로 오는 길이 그게 이제 신혼여행처럼 그렇게 오는 길이거든. 신행을 이렇게 하러 저희 시집에 갔더니 시어머니 33살. 정말 자기 마음도 추스릴 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아직 너무 어린 여자가 시어머니가 된 거야. 그리고는 어른 노릇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은 이제 생각해. 그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어른이 되었으니 어머니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는 생각을 해. 이제는 94시니까. 하지만 그때는 16이니까 너무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시어머니였지.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어린 며느리가 너무 고분고분하니까 일찌감치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집안일은 네가 해야겠다 이러고 모든 걸 다 16살짜리 이 며느리한테 다 넘기고 자기는 안방에 딱 어른 노릇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12살짜리 남편은 자기 남동생하고 동갑인데 자기 남동생보다 훨씬 철이 없는 거야. 아무리 서방님이라고 하지만 이건 만 11살이 얼마나 철딱서니도 없고 개구장이에다 장난기는 많고 거기다 이기적이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을 믿고 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신행 올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왔었는데 그리고는 바로 가셨잖아. 생전 처음 보는 어른들하고 처음 본 사람들하고 정말 처음 온 집에서 자기의 삶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속상했던 거는 실제 결혼할 때까지는 생리도 안 했어.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데 결혼하고 시집에 들어온 다음에 일주일 후에 첫 생리가 딱 시작된 거야. 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옛날에 첫 생리 시작했을 때가 되게 막 아플 때여서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막 이랬을 때였는데 우리 엄마가 하필이면 참기름 짜러 갔을 때 그때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첫 생리를 시작한 거야. 몸에선 피가 난다는 건 너무 큰 두려움이거든. 나 그때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 엄마가 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옛날에 그래도 우리 때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조금 알기는 알았던 때인데도 내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는데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어. 게다가 엄마도 없어. 모르는 어른들 뿐이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 겨우 그런 거를 해내어야만 했던 거지. 그러니까 결혼해서의 삶이 이 자기의 몸부터 시작해서 이 옆에 이 모든 것까지 전부 이 사람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될 거야. 너무 힘든 세상이. 그렇게 시작이 된 이제 결혼 생활이 된 거지. 그랬는데 세상에 이 33살 시어머니는 일도 안 하고 버선도 벗고 이러고 있다가 동구박에 시아버님 들어오시고 계신데요 이러면 얼른 가가지고 매무새 마치고 아직 여자야. 매무새 마치고 막 버선 신고 막 이러면서 상 차려라 이거만 하는 그런 시어머니였던 거지.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할머니 너무 힘들었던 거야. 힘들었는데 제사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이 음력 9월이 되면 10번이 넘는 제사가 있는 거야. 그럼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계속 제사를 해야 돼. 한 달에. 그 정도로 제사가 많아.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 왜 족보밖에 없는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그 족보만큼이나 무거운 제사들이 많았겠지.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간소하게 겹쳐서 엎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제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 집이 점점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재물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 할머니,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제 추수 때만 되면은 쌀가마니를 서로 빼돌리느냐고 막 그래. 시어머니는 자기 친동생한테 해준 돈 막으려고 쌀가마니를 빼돌리고, 남편은 나중에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됐으니 남들이 여기 금강에 투자하면은 엄청 번데 이러면은 거기다 투자하고 이랬던 거 막으려고 이자 내느라고 쌀가마니를 빼고. 그리고 또 이 할머니는 제사 그런 무슨 잔치 이런 거 할 때 상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런데 그냥 어른들은 상 차려와라 이거만 하고 그 상을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 그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자기도 알겠지. 근데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냥 상 차려와라 이러면 그대로 다 차려야 돼. 이제는 좀 돈이 없어져서 내가 조금만 차릴게. 이것도 아니야. 차리던 그대로 다 해내야 되는 거야. 어떡하겠어. 빚을 질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저기서 빌려다가 그 상을 다 차려가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빚을 막 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쌀가마니를 막 새벽에 그냥 그 무거운 걸 밖으로 몰래 빼내느라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는 진풍경이 정말 벌어지는 거야. 집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남편은 한 12살 때는 그냥 장난만 치더니 한 몇 년 지내더니 갑자기 상전 노릇만 하는 거야. 상전이 됐어. 상전 노릇만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옛날 시어머니 매웠거든. 이 할머니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거야. 그렇게 살다가 이 할머니는 그러면서 나이가 들은 건데 이제 꽃가마 안에서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해. 아유, 꽃가마가 흔들흔들하니까 이제 정말 파나 안 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꽃가마가 이렇게 가면서 그 할머니네 집 앞을 이제 와. 그게 노제라 그런데
그게 상여 장례 문화에서 상여가 이렇게 갈 때 그 이 할머니가 많이 갔던 곳이라던가 이 할머니가 친했던 사람들 그쪽 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걸 로제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그냥 산으로 바로 갈 것이지 뭘 또 내가 살 인생이 뭐 그렇게 자랑거리 있다고 그렇게 나이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 뭐 자랑거리 있다고 이렇게 노제까지 하냐 이러면서 그 집에 그 대문 앞에 이렇게 보면 그 대문을 쳐다보는 거야. 어머나 너무 어색한 거지. 이 대문 앞에서 아니 내가 78년을 살았던 이 집의 대문이 너무나 낯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안에서 밖으로만 봤지 밖에서 안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늘 안에서 어서 오세요. 뭐가 있나 이러고 벗기만 했지. 이제 나중에 아들들이 서울에 살게 됐을 때 갔다가 돌아올 때 한 번씩 볼 때나 보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던 거야. 이 할머니는 안에서 너무나 바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 옛날에 세탁기도 없었고 그야말로 정말 장작불 떼어가지고 그 많은 제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그래서 이 할머니는 50대 중반에 허리가 기역자로 팍 꺾여. 옛날에는 왜 이렇게 꺾인 할머니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그런데 이 할머니도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허리가 꺾이거든. 그래서 이 50 먹은 이 막내딸이 처음에 집으로 친정에 왔을 때 그 오빠가 야 빨리 너 시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엄마가 시집에 이렇게 충성을 해가지고 얻은 게 뭐야? 그 꺾인 허리밖에 더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나한테 남은 건 그 꺾인 허리밖에 없더라. 완전히 기억자로 완전히 꺾인 거야. 그러게 50대 중반에 그렇게 꺾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정말 삶이 옛날 어르신들 너무 힘들었겠더라고. 정말 나보다도 어린 내 또래나 됐을 때 나보다도 어릴 때 이미 허리는 꺾여버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대문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또 해. 아유 그래. 내가 허리가 꺾일 만큼 여기서 힘이 들었지. 그리고는 그 집안도 들어갔나 보더라고. 집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어. 옛날에는 또 그 사랑채는 남자들만 가는 데잖아. 그러니까 감히 그 사랑채를 함부로 갈 수도 없어. 아유 그렇게 높기만 하고 위험이 있던 저 사랑채. 아유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거의 기둥하고 지붕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거야. 너무나 낡고 이런 집. 그런데 사랑채와 안방에 이렇게 그 담벼락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 문 말고 그냥 구멍이. 이게 한 책 많은 구멍이래. 그 구멍을 보면서 회상을 해. 이 구멍이 사랑채로 오는 남자들한테 이 안채에 있는 여자들을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도 했고 또 사랑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안채에서 이렇게 보고 아, 몇 명의 손님이 오셨구나 이러고 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또 용도의 구멍이 또 했던 거지. 근데 이 할머니한테는 그 사랑채와 안채의 그 구멍이 할머니가 밖을 세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었어. 그 할머니는 그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봤어. 거기에 찾아오는 뭐 독립군들, 거기에 찾아오는 순사들, 거기에 찾아오는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지금이 뭐 전쟁이구나, 지금 뭐 군인이 왔구나, 아 저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뭘 다쳤구나 뭐 이러면서 세상을 보는 유일한 구멍이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르고 이 할머니 혼자 만나는 거지. 남편이 막 버섯발로 내려와가지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한 남자를 만나. 근데 그 남자가 화물건한 게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왠지 뭔가 낯설지도 않으면서 그 남자를 보고 이 할머니가 한눈에 반해. 정말 몸이 막 떨리는 거야. 이렇게. 그날의 떨린 몸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 떨렸던 거지. 이 할머니 사실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12살 먹은 서방님이 무슨 남자로 보여줬겠어. 그리고 나서 조금 커서 같이 합방을 하기는 해. 합방을 하기는 해서 애를 그때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남자를 봤을 때가 넷째를 낳았을 때였어. 근데 넷을 낳을 때까지 그냥 계절에 뭐 1년에 계절에 옷 갈아입는 것처럼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는 그런 합방이었어. 그런데 그나마도 이 할머니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들어왔다가 이 고통이 멈추기도 전에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이 남편과의 관계는 그냥 고통, 아픔.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냥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행위밖에 안 됐던 거지. 그리고 이 할머니가 생각해. 그래도 참 인간의 몸이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무 토막처럼 1년에 서너 번만 만나도 애는 생기더라. 그래서 애를 넷이나 낳잖아.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할머니인데 한눈에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남자를 보고는 몸도 마음도 막 떨리는 거야. 그리고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맞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외간 남자를 보고 내가 왜 이러지? 죄책감이 너무나 드는 거지. 그러면서 얼른 상을 차려야겠다. 상을 차려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 안 돼. 상을 너무너무 잘 차려야 되는데 마음이 떨리는 남자한테 밥 해주고 싶은 게 여자들 마음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작은 집에 나가가지고 빌려와. 가가지고 뭐 있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빌려와. 달걀 하나. 그래. 장조림. 그래. 그거 한정질해도. 그리고 굴비 2마리. 그래. 빨리 다 줘. 그러니까 아니 누가 오길래 이렇게 난리예요. 손님이 왔어. 이러고 가져와서 정말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그래가지고 고봉으로 밥을 퍼가지고 그것도 너무 떨려가지고 자기가 차마 가져가지도 못해. 가까이서 그 남자를 볼 용기가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밥할 때 도와주는 아이를 통해서 그 밥상을 가져가. 그 남편은 그 밥상을 보고 흡족하지. 그 밥상이 또 자기의 그 또 자존심이잖아. 남자들은 그 손님 초대를 한 거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 남편의 되게 절친이었어. 절친이었는데 일본 유학을 갔다가 전쟁이 나도 오고 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졸업도 못하고 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듣거든. 그래서 남편이 친구였구나. 그런 걸 알게 돼.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남자를 보고 나서 인생이 달라져. 이제 이 남자를 보고 사랑을 알게 돼. 그러면서 그전에는 남편과의 관계도 뭐지 이게?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이랬는데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남자를 생각하면 갑자기 막 진짜 나무토막, 그것도 아주 마른 나무토막 같았던 이 몸에서 물줄기가 막 생기는 것 같은 거야. 그야말로 남편이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이 남자가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애무를 받는 것 같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낼 뻔해. 그 옛날에 그 아녀자가 그것도 안방에 있는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요구 같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입을 너무 노력해.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려고. 근데 어느 날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하다가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느껴.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너무 당황하고 더 당황한 건 이 남편이야. 뭐지? 이러고는 이 할머니를 계속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 할머니가 무슨 일 있었나 이러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딴 데 이렇게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 이러니까 이게 이러고 쳐다봐.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말을 안 듣다 내가 어쩌다 요보를 만나러 결혼했나? 막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이 남편이. 근데 이 할머니는 막 진짜 아무것도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 느꼈나? 남편은 이제 이러면서 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마음을 안 들키기 위해서 이 할머니는 더 노력을 해.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막, 지금 나무토막이 이렇게 노력을 해.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제 너무나 이 마음의 사랑, 그것도 혼자 하는 사랑만으로도 기쁨이 넘쳐. 뭐든지 그전에는
아이를 사랑하면 그것도 옛날에는 흉이었어. 옛날 노인네들은 저 부끄러운지 모르고 어른들 앞에서 아이를 저렇게 이해하고 사랑한다 이게 되게 흉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 제대로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 챙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좀 산후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 내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막 이랬었대, 할머니가. 그런데 이 남자를 그 구멍으로 만나고부터는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심지어 집안일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야. 뭐든지 다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어. 이제는 너무나 기뻐졌어. 이 할머니는 이제는 살맛이 나게 됐어. 그렇게 이 할머니는 살아간 거야. 살아가다가 가끔씩 이 남자가 와. 되게 오래 걸어야지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자주는 못 오지만 가끔씩은 와. 그럴 때마다 이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 이 할머니는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남자를 생각을 해. 저 사람의 이렇게 자기 아이를 쓰다듬는 손길을 해서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구나. 문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닫는 그 행위에서 저 사람은 참 경박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온갖 좋은 거를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부여하면서 그 사람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생각해. 나는 이 마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누구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다고. 그래, 나를 제일 아프게 하고 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막내 너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그 남자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아. 이것만이 온전히 나의 것이니까. 이 할머니는 정말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서 자기의 인생도 없었고 자기의 시간도 없었고 자기의 마음도 없었고 자기의 의사도 없어. 정말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거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의 것은 이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살다가 허리가 꺾이고 나서 큰 며느리한테 이 모든 것을 진짜 뭐 줄 것도 없는 곡간이고 줄 것도 없는 이 재산이지만 모든 곡간 열쇠를 넘긴다고 그러지. 한사코 마다하는 큰 며느리한테 그걸 넘겨. 허리가 꺾이고 50대 중반에. 그리고는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수의를 짓기 시작해. 남편 수의를. 근데 나도 몰랐는데 옛날 수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화장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왜 왕들도 왕릉에 이렇게 도굴하면은 그 안에 뭐 왕이 필요한 거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 그리고 좀 사는 집안에서는 관에 뭐 이불 진짜 손싸개, 발싸개, 그리고 옷도 몇십 벌씩 들어가더라고. 입는 것도 뭐 속부터 시작해서 입는 게 겹겹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몇십 벌의 옷이 필요해. 근데 그거를 그 할머니가 짓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친정이 워낙 잘 살잖아. 거기 올케가 이 신우가 너무 옷감을 좋아하는 걸 알고 가끔씩 보내줬던 거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던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는 그걸 갖다 정성스럽게 향도 입히고 색도 입히고 옛날에는 평상시에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화려한 옷들을 그 수의로도 썼나 봐. 그래서 왜 왕릉에 보면 옷들이 되게 화려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가 봐. 나는 그 배옷만 입는 건 줄 알았거든. 그러는데 뭐 이불채 막 이런 거를 색을 막 입혀가지고 수의를 짓기 시작해. 그렇게 20년을 수의를 지어. 뭐 그거 다 손으로 지어야 되니까 몇십 벌. 이불도 10채 넘게.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게 그거를 다 짓는다. 그리고 20년 동안 다 진 다음에 비로소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왜냐하면 그 수의를 짓기 시작한 게 그 남자, 자기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부터야.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얘기도 한번 안 해본 남자지만 자기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그 사랑, 자기의 유일한 사랑이었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수의도 지어주고 싶었고 이불도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주고 보낸 그 마음이 너무나 슬펐던 거지. 그리고 허전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그거를 자기 남편을 위해서 수의를 짓는데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었던 거야. 20년을 그 사람을 위한 속젓쌈을 만들고 그 사람을 위한 이불을 만들고 그러면서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채라도 지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10채를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 벌을 2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지었던 거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나니까 비로소 남편한테 미안해진 거야. 그래서 20년 후에 이 남편이 죽어.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한 9년 전 그때 죽는데 그 딸한테 그 관에 누워서 너도 보았지? 그 수의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지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니네 아빠가 돌아갔을 때 울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 정말 사실은 눈물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자식들이 그렇게 우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는 억지로 참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수의를 지었는지 그게 너무 죄스럽으니까 자기의 눈물이 그 사람한테 너무 정말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20년 동안 그 수의를 짓고 그 다음에 이 할머니의 자신의 수의를 지어. 근데 이 할머니가 그래 사실 이제 와 얘기한다만 나 그때 너무 좋았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본 게 처음이었던 거지. 니네 아버지를 위해서처럼 그렇게 정식으로 짓진 않았다 이래. 그냥 옷 한 벌을 지어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데 아주 고운 색깔을 입혀가지고 옷 한 벌을 지어. 아주 고운 색깔로.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이제 내가 죽었을 때 그 고운 옷을 입고 저 세상에 가서 이제는 남편의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도 남편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의 모습으로 이 고운 옷을 입고 가서 그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고운 옷을 입고 가야 그 남자 눈에 확 띄어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고운 옷을 지어. 그 옷을 보고 큰 며느리는 그 수의 지어놓은 걸 보고 막 안고 울어. 우리 어머님 이렇게 고운 옷을 입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이런 고운 옷 한 벌을 못 해드렸네 이러면서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울고 있을 때 사실은 나는 얼굴이 꽃보다도 더 빨개질 것 같이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싶었던 이유가 그 남자한테 죽어서 한눈에 띄기 위해서 만들었던 마음이니까 그 정도로 그 할머니를 버티게 해줄 수 있었던 게 그 남자였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집들 이렇게 다 둘러보고 내가 이곳에 다 맨날 그 손으로 그 나무 바닥들을 닦잖아. 그래서 옛날 집 이렇게 보면은 반들반들해. 기름 먹여서 하도 닦아가지고 그 손때 묻은 그 집들을 다 둘러보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이 힘들었지. 그래. 하지만 나는 이 집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이 집처럼 내가 누군가의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나? 내가 정말 빨리 죽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죽음이 오지 않은 것은 어쩌면 내가 아직 부족해서 깨칠 게 많아서 아직 살면서 너 깨칠 게 너무 많다 이런 마음으로 아직 하늘이 날 데려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지 할머니는. 그러면서 이 딸한테 너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상여가 이렇게 나가. 이제 떠나는구나.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그 상여에서 그 다음엔 자연을 이렇게 봐. 저 소나무, 그 붉은 꽃 이런 자연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할머니가 정말 하나도 저승으로 가는 길이 힘들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장지에 다다랐을 때 저 소나무 숲에 있는 저기가 내가 들어갈 곳이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곳으로 갔다. 물론 칭칭스야 막 저쪽 위쪽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고 옆에 남편 있고 하지만 뭐 죽어서야 뭐 거기 가서 굳이 그런 게 필요 있겠니? 몸만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이제 좋아. 나는 이제 편안하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갈란다. 내가 비록 이런 그 남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지만,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나를 따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면서 이 할머니가 자기의 인생을 담담히 얘기하는 책이야.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풀어낸 이 작가님 너무 천재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너무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 이 할머니가 비록 자기는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든 삶을 살았던 이 할머니, 그 할머니를 지탱하게 해줬던 그 짝사랑이 과연 누구한테 질탄받을 만한 사랑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기억자로 꺾였던 그 허리가 신기하게도 죽음에 이르면서 쫙 펴지더래. 나를 그렇게 내 허리를 기억자로 꺾였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기억자로 꺾어놨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수위를 지면서도 그 수위 짓는 그 시간이 자기의 인생을 다 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딸한테 얘기하는 이 모습이 참 마음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 책을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다음에 또 얘기해줄게.